경인중심 채널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23일 오후 2시 11분쯤 인천시 서구의 한 교회 주차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발생 26분 만에 진화됐는데요.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차돼 있던 오토바이 등이 불에 타 약 1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발의한 인천시 교육청 학교 구성원 인권 증진 조례안이 23일 인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학교 구성원 인권 증진 조례는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된 서울시 등과 달리 학교 교육 활동 내 인권 보호의 대상을 학부모와 교직원을 포함한 학교 구성원으로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조례에는 학생인권을 포함해 교직원이 교육 활동을 위해 지원받을 권리와 보호자가 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 등이 담겼습니다. 시교육청은 오는 9월 1일 조례 시행을 앞두고 조례에 명시된 시행 규칙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인천 영흥화력발전소는 인천 소비 전력의 2배가 넘는 양을 생산하지만 엄청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어 지역 기후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지역 환경단체가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권에게 탈석탄을 위한 법 제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옹진군 영흥도엔 국내에서 세 번째 규모로 큰 영흥화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흥화력을 비롯한 LNG 복합화력 발전소가 밀집한 인천은 인천 소비 전력의 2.47배를 생산해 수도권 전력 공급기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석탄 발전소로 인한 기후 위기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 영흥화력 석탄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3,200만 톤으로 인천 총 배출량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또한 석탄발전소는 주요 대기오염 물질인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등을 배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지역 환경단체가 나섰습니다. 기후위기 인천 비상행동은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 지역 국회의원들이 탈석탄을 위한 법제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인천시가 온실가스 주범인 석탄 퇴출을 위해 탈석탄 동맹 가입과 탈석탄 금고도 선언했지만 법과 제도가 마련되지 못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앙정부 차원의 법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이 적극 나서야 합니다. 탈석탄법이야말로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가장 파괴적이고 가장 메가트급적인 석탄화력발전소를 중단시킬 수 있는 유일하고 가장 기본적인 법입니다. 환경단체는 탈석탄 행동촉구서를 여야 주요정당 인천시당과 국회의원 사무실에 전달하고 23일부터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 김포시 의원들이 김포 골드라인을 직접 타보고 김포시 교통대책을 모색하는 이른바 골드라인 챌린지에 동참했습니다. 김포시의회 의원들은 지난 22일 출근길 김포시청역에서 김포 골드라인에 탑승해 김포공항역까지 시민들과 동행했습니다. 이날 골드라인 챌린지를 마친 의원들은 김포시에는 GTX D 노선이나 한강선 같은 광역 철도 노선이 필요하다며 김포공항역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부천시의회가 아동학대 예방센터 설치 등 아동이 안전한 도시 부천 조성을 위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해당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찬희 부천시의원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현삼동 구상 이삼동 시의원 박찬희입니다. 예, 아동학대 예방 조례안 먼저 발의하게 된 취지부터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네, 최근 아동학대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건수가 급증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늘고 있어서 모든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조례안에 담긴 주요 내용들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 아동학대 예방 계획 수립, 아동학대 예방위원회 구성, 아동학대 예방센터, 아동피해 아동쉼터 설치 운영, 아동학대 예방 교육과 홍보,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예산 지원, 지도 감독과 비밀 준수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예, 그렇군요. 최근 아동학대가 정말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시점이기 때문에 필요한 지원책이 마련됐다 이렇게 보일 수 있을 텐데 조례안을 통한 앞으로의 기대 효과도 좀 이야기해 주시죠. 어, 부모와 보호자 등에 대한 아동 학대 예방 교육 등을 강화해서 학대를 좀 사전에 방지하고 혹시 발생했다 하면 재발 방지 등의 적극적인 예방 중심의 시스템이 좀 구축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군요. 최근 부천 어린이집 학대 사건들도 시작되면서 주변에서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좀 아동학대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부천시에서 좀 우선적으로 신경 써야 할 사항이 있다면 좀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1월 1일자로 아동보호팀이 신설되었습니다. 아동은 보호받아야 할 대상임이 명확하지만 마치 이 보호라는 것이 보호자의 소유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리고 학대 가해자가 부모나 가족인 경우가 많습니다. 음,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대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저는 미연에 방지하는 교육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간과 공공의 협력으로 실질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리고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될 수 있도록 그래서 시민 의식이 좀 함양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얼마 전 부천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이 있어서 그분들에 대한 절차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제가 확인은 하고 있지만 사실 만족할 수 있는 결과는 아직도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해서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찬찬히 잘 살피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찬희 부천시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포시가 봄철 산불을 막기 위한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를 투입해 등산객 출입 지역이나 산책로에서 산지 정화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산불 취약 지역이나 등산, 캠핑을 하다 불법 취사 행위를 하거나 소각 행위를 하는 경우 단속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이제 완연한 봄입니다. 1년 중 이맘때쯤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산불이 나면 가장 먼저 움직이시는 분들 바로 산불 감시원들일 겁니다. 3월이 가장 긴장된다는 산불 감시원들의 하루를 따라가 봤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대형 산불이 발생한 안동시 임동면의 야산입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산 정상까지 불길이 번지면서 울창했던 숲은 잿더미로 변했고 산불 감시 카메라와 기상 관측 장비마저도 불에 녹아내렸습니다. 10여 년째 산불 감시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인수 씨. 산불 예방 홍보 방송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한두 가구가 살고 있는 산골 마을까지 구석구석 누비며 불조심을 당부합니다. 경각심이 덜난지 모르겠는데 골고리 이래 순찰하고 이래 지나가다 보면은 어떤 분은 좀 얘기하면은 듣는 척하고 해가지고 이제 끄기도 하고 조그만 불이지만 끄기도 하고 하는데 좀 불이란 게 요번 이 계기에 임동면에 이 큰 불이 나버렸는데 이 계기를 삼아서라도 동 주민들이 좀 불에 대한 생각이 좀 밝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봄철. 산 정상의 감시탑에서 근무하는 산불 감시원들의 긴장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집니다.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어 매의 눈으로 산불을 감시합니다. 연기가 올라오면 벌써 대응은 늦어요. 그러니까 많이 났다는 뜻이라서 좀 대응은 늦고 안 보이는 게 제일 답답하죠. 좀 다른데 잘 보이는데 우리 동네가 잘 보이는 곳에 하나 좀 힘들겠지만 설치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입산자 실화와 논밭두렁 소각, 쓰레기 소각, 담뱃불 실화 등 대부분 부주의 때문에 발생하는 산불. 봄철 산불 피해를 막기 위해 산불 감시원들의 발걸음이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중국 등지에서 수입한 의류를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한 업체들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납품 금액만도 678억 원에 달했는데요. 이들은 원산지가 적힌 라벨을 떼어내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제품은 31개 공공기관으로 납품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재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 본부세관이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9개 업체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베트남과 중국 등지에서 수입한 의류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공공기관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물품이 납품된 곳은 군부대 등 공공기관 31곳, 158만 점, 678억 원 상당입니다. 이들 업체는 직접 생산 조건으로 납품 계약을 체결해놓고 실제로는 중국 등에서 수입한 의류를 원산지 표시 라벨만 제거한 후 납품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 조달 납품 행위는 국내에 제조 기반을 둔 선량한 중소기업의 조달 납품 기회와 근로자들의 일자리마저 빼앗은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들 업체는 수사기관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제3의 업체를 통해 물건을 수입하고 이를 가져와 국산으로 둔갑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한 업체는 중국산 방호복 약 4만 7천 점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해외로 수출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경기도가 시민감사관과 함께 도내 대형 옹벽 특정 감사를 실시한 결과 260여 곳에서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방치돼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 중 50여 곳은 균열이나 치마 등이 발생해 안전 상태가 불량했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무더기 적발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이천시의 한 대형 옹벽. 옹벽을 가로지르는 균열이 한눈에 보입니다. 시설물 정보관리 시스템에 등록을 하고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대형 옹벽이지만 등록을 하지 않아 3년째 점검 없이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시설물 안전법을 위반한 겁니다. 교육받고 이렇게 나왔습니다만은 현장에 나서 보니까 좀 감회가 좀 새로운데 수시로 이 점검을 해서 붕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가 시민감사관 25명과 함께 경기 지역 대형 옹벽 특정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설물 정보관리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아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방치돼 있던 대형 옹벽들이 무더기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 중 50여 곳은 구조물에 균열이나 치마 등이 발생해 안전 상태가 불량했습니다. 문제는 주택가나 길거리에 위치한 불량 대형 옹벽에 자칫 붕괴 사고가 일어날 경우 막대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경기도는 이번 감사에서 밝혀진 대형 옹벽 260여 곳을 적발했습니다. 해변길을 맞아 이 대형 옹벽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또 설치에 문제가 없는지를 현장 점검을 통해서 확인하고 개선시키고자 이번 감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는 미등록 옹벽을 관리 대상 시설로 즉시 등록해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도록 통보할 계획. 또한 안전관리 대상 시설물의 누락 방지를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건축행정 시스템과 시설물 정보관리 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경기GTV 구영슬입니다. 올해 연말까지 김포 지역에 있는 모든 유료 공영주차장을 1시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시간 무료 주차 혜택은 김포시가 코로나19 지원책으로 지난 11월 도입한 겁니다. 김포시는 당초 이달 말까지만 1시간 무료 주차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여파가 길어지면서 올해 12월까지 조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1시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김포 공영주차장은 모두 40곳으로 1시간 이후에는 기존 주차 요금이 부과됩니다. 부천시가 지역 주택 가격을 공개하고 주민 의견을 받습니다. 부천시는 22일 지역 단독 다가구 등 개별주택 18,000여 가구에 대한 공시가격에 대해 다음 달 7일까지 주민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절차는 주택 가격을 결정하고 공시하기에 앞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은 주택 건물과 부속 토지를 모두 합산한 가격입니다. 헬로티비 경인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